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골목길을 따라 한 노인이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74세의 베이노,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로 구부러져 있었고 거친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 또 나오셨네.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청년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베이노는 그저 이 동네를 배회하는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이노의 시선은 폐지보다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건물의 기둥, 벽면의 균열, 보도블록의 미세한 치마. 그의 눈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야 몰라도 건물은 거짓말을 못해. 베이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 상가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눈을 올리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주는 직감이 온몸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해봤자 누가 듣겠습니까? 그저 폐지나 줍는 노인인걸요. 아침 7시 베이노는 작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어제 우리 집 근처에서 또 보셨다던데요. 이웃분이 전화하셨어요. 아, 그게. 아버지, 제발 우리 집 근처까지는 오지 마세요. 아이들도 있고 이웃들 눈도 있고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베이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용돈도 드리잖아요. 그걸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알겠다.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제 남편도 애들도 다 힘들어해요.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응. 알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베이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는 그저 창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가족들에게서도 잊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여 년 전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 베이노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들이었지만 아직도 카페와 편의점, 독서실 등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노가 그중 한 건물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건물 내부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베이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건물 기둥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뚝. 끼.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소리.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곧 내려앉겠는데. 베이노는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기둥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고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틈이 보였습니다. 3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징후들이었습니다.
베이노는 서둘러 건물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건물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 다 내보내야 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기둥에 균열이 가고 있어요. 건물이 기울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젊은 관리인은 베이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그저 동네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은 정기 점검 다 받은 곳이에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봤다니까요. 이건 진짜. 어르신, 괜히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리인은 베이노의 말을 끊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노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지만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래도 베이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부동산 중개소, 상가 주민들, 심지어 구청까지 찾아다니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어르신, 괜한 걱정 마세요. 재개발 앞두고 괜히 소문내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미 안전 점검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어요. 한 상가 주인은 베이노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곧 철거될 건데 지금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재개발 펑크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베이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무너질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요? 어르신이 전문가라도 되세요? 베이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는 한때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구청 민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3, 4번지 상가 건물이요. 위험합니다. 꼭 점검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건물 현장 점검 이미 끝났습니다. 철거 일정도 잡혀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험하단 말입니다. 어르신, 근거가 있으세요? 전문가 소견서라도 있으시면. 베이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민원인을 부르며 베이노를 보냈습니다. 건물을 나오며 베이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베이노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아침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2층 독서실에도 수험생들이 있었고 3층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콰득. 베이노의 귀에 또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빠득. 기익.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베이노는 건물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1층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와. 건물 무너진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베이노를 쳐다보았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져요. 한 대학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난 아니에요. 우리 시험 공부 중이라고요. 카페 직원이 베이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긴 왜 들어오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니,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다들 나가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천장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야? 지진이야? 따르르르릉.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며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이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밖으로. 쾅. 우르르르. 천장 한쪽 모서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쪽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안 돼. 저쪽 아니야. 베이노가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비상 통로로 가야 해. 왜요? 왼쪽 기둥은 이미 끝났어. 오른쪽 벽면에 보강재가 남아있어. 그쪽으로 가야 안전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베이노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끌려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베이노는 앞장서서 비상 통로를 열었습니다. 빨리. 2층, 3층 사람들도 내려와. 쿵. 우르릉. 또 한 차례 진동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2층 바닥 일부가 무너지며 1층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다가 떨어진 잔해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베이노가 달려갔습니다. 74세의 몸으로는 무리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 잡아요. 베이노는 여성의 손을 잡아 잔해 너머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서 나가요. 감사합니다. 여성 기자는 카메라를 든 채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베이노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쾅! 쿠르르릉! 그가 나온 직후 건물 3층 전체가 무너지며 2층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죽을 뻔했네.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둘 베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여성 기자가 베이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리고 베이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건물이 무너질걸?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요? 건물이 내는 소리. 30년 넘게 현장에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설계 도면이라도 보신 건가요? 어떻게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걸 아셨어요? 베이노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지. 기자는 베이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베이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베이노입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응급 처치를 받으며 각자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는 베이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베이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기사 건설 안전기술자 베이노. 낡은 신문 기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베이노가 작업복을 입고 공사 현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안전기술 유공자 시상식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기자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베이노는 한때 업계에서 손꼽히는 안전기술자였습니다. 구조물의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는다고 유명했습니다.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기자는 영상을 편집하며 베이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3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이분. 혹시 25년 전 전설적인 안전기술자 베이노 씨 맞나요? 건물 붕괴 영웅 베이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분 우리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야. 진짜 베이노 맞는 것 같은데? 옛날 기사 찾아보니까 얼굴이 똑같아. 전설이라던 그분이 지금 저렇게 지내고 계셨다고. 영상 조회수는 10만, 20만, 30만을 넘어섰습니다. 베이노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경찰의 간단한 조사를 받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베이노의 고시원 방 앞에 한 무리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이노 씨,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붕괴를 예측하신 겁니까? 베이노는 당황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결국 베이노는 문을 열었습니다. 뭘 그리 알고 싶으신 겁니까? 아까 그 여성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25년 전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왜 업계를 떠나셨는지. 베이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지내셔야 하는지. 베이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서 뭐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독자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신문 기사, 법원 기록, 옛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베이노는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공사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공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이노는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 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베이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부에 계속 보고했고 급기야 언론에까지 알리려 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움직였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베이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현장 관리 소홀, 안전 규정 위반, 심지어 뇌물수수 의혹까지 더 씌웠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나왔고 베이노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거대 기업 앞에서 개인은 무력했습니다. 소송은 패소로 끝났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회사를 배신한 기술자. 업계에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떠났고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25년 동안 베이노는 그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자는 옛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김 반장이었습니다. 배 기사가 옳았어요. 그 공법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겁났어요. 회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잘릴까봐. 김 반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배 기사는 혼자 싸웠어요.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기자는 베이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걸 공개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잘못이 없었어요. 베이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집니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고발하려던 그 공법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베이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철근 백은 간격을 넓히고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기자는 베이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공법이 이번에 무너진 건물에도 쓰였습니다. 베이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이 잔해를 분석했습니다. 철근 간격, 콘크리트 배합비, 양생 상태 모든 게 어르신이 말씀하신 부실 공법과 일치합니다. 베이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더 충격적인 건 이 건물을 시공한 회사가 25년 전 어르신이 고발하려던 바로 그 회사의 계열사라는 겁니다. 베이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네. 어르신을 해고한 이유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 공법을 쓰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을 입막음한 거죠. 기자는 더 많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년간 그 회사가 시공한 건물 중 최소 15곳에서 같은 공법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고요. 베이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5곳이나. 어르신이 싸우다 쓰러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위험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로 수백억을 벌어들였어요. 베이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품어왔던 억울함이, 무력감이,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어르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베이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5년 전에도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어르신이 30여 명을 구한 영상이 전국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어르신을 믿습니다. 베이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개나 위험한 것일까? 알겠습니다. 베이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베이노는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낡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베이노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권의 낡은 공책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기록한 거입니다.
베이노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그린 도면, 메모,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는 숨을 죽이고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공법은 표면상 문제없어 보이나 5년 후 하중 증가 시 위험. 철근 100은 간격 30cm 이상 시 진동의 취약. 콘크리트 양생 20일 미만은 균열 발생률 80% 이상.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면 내부 균열 의심. 페이지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과서보다 더 세밀하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건 기자는 다른 노트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각 노트에는 날짜와 현장 이름, 발견한 문제점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물입니다. 이 기록들이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베이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사에 갔을 때도 법원에 갔을 때도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주관적인 기록이라고만 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어르신의 기록대로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기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건설업계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이 위험한지,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다 여기 있어요. 베이노는 노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공개하면 제가 또 욕먹을 겁니다. 업계를 망친다고, 집값 떨어뜨린다고. 어르신. 기자가 베이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25년 전에도 옳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르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번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이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욕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만 안 다치면 그걸로 전 만족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이 제대로 알려질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베이노의 노트가 공개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전설의 기술자 30년간 기록한 생명의 노트 공개. 부실 공법 예측한 베이노 씨의 노트, 건설업계 긴급 점검 지시. 베이노 매뉴얼, 건축 안전의 새로운 기준 될 것. 방송국마다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베이노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딸 배수진은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했을 뿐입니다. 수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그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년 전의 사건, 억울한 해고, 홀로 싸운 투쟁. 그리고 이번 붕괴 예측까지. 수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 찾아가야 해. 지금 당장. 남편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나 나도 몰랐어.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신 줄. 수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베이노의 고시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베이노는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왜? 수진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저는
베이노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말을 안 했는데. 왜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베이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믿었겠니? 뭐 괜찮다. 수지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니야. 넌 내 삶을 산 거지. 베이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세요. 제발요. 수진아.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해요. 아니, 제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베이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한 달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베이노의 노트 덕분에 도시 곳곳에 위험 건물들이 발견되고 시정되었습니다. 15개 건물이 긴급 보강 공사를 받았고 5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더 큰 붕괴를 막은 것입니다. 시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베이노 씨는 한 건물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미래를 지키셨습니다. 30년간 홀로 기록하고 홀로 쌓아온 그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이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2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상패를 받은 베이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 평생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걸 계속할 수 없었던 게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베이노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 여성 기자가 베이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의 노트를 디지털화했습니다. 베이노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건축안전 아카이브에 등록됐어요. 화면에는 베이노의 노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설명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건축 안전 담당자들이 이걸 참고할 겁니다. 대학에서도 교재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베이노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남는군요. 네. 제대로 된 이름으로요. 기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은 영웅입니다. 베이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녁 베이노는 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그의 무릎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베이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응. 귀 기울이면 들려. 건물도 말을 하거든. 우와, 할아버지 완전 슈퍼맨이네. 베이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안전이었습니다. 30년을 잊힌 채 살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각인되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베이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